코벤트리 시티와의 경기가 맨유 입장에서는 다소 굴욕적인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연하게도 3대 0으로 앞서 있다가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전력 차이가 많이 나는 코벤트리 시티를 상대로 71분, 79분, 95분 연달아 3골을 허용하면서 동점 상황까지 갔었죠. 겨우겨우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하게 됐지만 맨유 팬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경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경기였는데, 테나하 감독은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 이 경기가 부끄럽지 않고 우리는 승리를 했다, 우리가 실수를 했던 장면도 있었지만 우리의 승리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물론 테나하 감독 입장에서는 본인의 팀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경기였다고 말을 하기가 당연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테나하 감독의 지금 맨유는 부끄러운 경기가 꽤나 많이 벌어지고 있죠. 최근 5경기 동안 90분 내에 승리했던 경기가 없습니다. 코벤트리 시티도 결국에는 3대3 무승부였었고요. 브렌트포드전부터 첼시, 리버풀, 본머스전까지 승리가 단 한 경기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경기 내용도 보면 브렌트포드전에는 앞서 있다가 극적인 동점골을 허용했고,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앞서 있다가 극적인 동점골과 역전골, 리버풀전도 앞서 있다가 동점골을 허용했고, 본머스가 앞서 나갈 때 너무나도 수월하게 득점을 하는 장면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장면들이 왜 맨유에게만 일어나느냐, 맨유가 정말 운이 없어서 마지막에 앞서 있다가 동점을 허용하고 역전을 당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맨유의 수비가 매우 게으르고, 그리고 맨유의 수비 조직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맨유의 공격 라인이 매우 수비적으로 게으른 편에 속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호일룬부터 래시포드 이쪽 라인에서 수비가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맨유가 수비적인 전역을 만들 때도 수비 라인을 완전히 내려서 수비하지 않죠. 다소 라인을 올려서 어느 정도 맨유가 특히나 브렌트포드나 본머스 이런 팀들을 상대할 때는 공격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라인을 올려서 수비 전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 라인의 뒷공간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상대 수비수가 볼을 끌고 올라올 때 이 선수에 대한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죠. 호일룬도 이 압박에 약간은 소극적인 편이고요. 래시포드의 가장 큰 문제가 압박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가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맨유의 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수비수의 위치가 점점 더 올라오니까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편안하게 패스를 공급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장면에서 맨유의 수비 라인이 낮지도 않고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수비수를 압박하지 않으니까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들어가는 패스가 너무나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맨유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장면을 보시면 코벤트리 시티의 수비수가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맨유가 앞쪽 라인에서 호일룬이 수비수에게 달려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코벤트리 시티의 수비수가 볼을 끌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공격수가 붙어주지 않으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볼을 끌고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올라오면서 본인들의 공격수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하죠.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건 패스를 공급해줄 수 있는 찬스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맨유의 수비 라인이 심지어 낮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비수가 볼을 끌고 편안하게 올라올 때 맨유의 수비 라인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여유가 생기고요. 그리고 거리도 가깝죠. 그러니까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한 번에 공간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코벤트리 시티의 공격수가 뛰어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맨유가 수비 라인을 내릴 거면 내리든지, 아니면 수비 라인을 올릴 거면 앞쪽에서 공격수들이 붙어줘야 되는데 붙어주는 움직임이 거의 없다 보니까 편안하게 패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도 보세요. 맨유가 늘상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안토니가 이 장면에서는 접고 들어와서 슈팅을 했습니다. 코벤트리 시티 선수의 몸에 맞고 측면으로 흘러요. 근데 여기서 볼이 워낙에 떠오르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 채공 시간이 길기 때문에 볼이 떨어지는 시간 동안 사실은 맨유의 공격수들이 압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 압박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볼이 뚝 떨어지는데
코벤트리 시티의 수비수가 편안하게 볼을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컨트롤을 해서 볼을 끌고 올라와요. 여전히 호일루는 그냥 페널티 박스 안에서 못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레시포드입니다. 레시포드가 본인의 앞에서 분명히 상대 수비수가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는데 수비 상황에 본인이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계속 볼을 끌고 올라오는데 보이시죠? 이 뒤쪽에서 볼을 가지고 상당히 높은 지역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레시포드가 그냥 지켜보만 보고 있습니다. 지켜만 보니까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와서 볼을 앞쪽으로 패스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거의 이 시간이 한 5초 정도 지났거든요. 5초 동안 레시포드가 그냥 바라보면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벤트리 시티도 심지어 맨유가 공격 때문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편안하게 전방으로 뻥 차면 맨유의 뒷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맨유의 공간이 너무나도 크게 열리고요. 여기서 볼을 끌고 올라가서 이 공격 상황에서 슈팅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굴절이 되면서 득점이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이 맨유 입장에서는 굴절이 됐으니까 운이 없는 장면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전 장면을 보면 아예 이 슈팅 자체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앞쪽에서 레시포드가 조금만 붙어줬다면, 혹은 호일룬이 박스 안에 있을 때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상대 선수를 압박해줬다면,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이 넘어오지 않았을 테니까 아예 이런 공격 찬스를 주지 않을 수가 있었거든요. 전방 압박에 게으르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을 허용하고 슈팅 찬스가 나오기까지 편안하게 코벤트리 시티가 공격 과정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장면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맨유가 코너킥을 했고 여기서 수비라인 앞 공간으로 볼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맨유의 선수들이 코너킥에 가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후방에서도 올라오면서 압박을 해야 되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 있던 선수들이 빨리 내려오면서 여기서 압박을 해야죠. 그런데 올라오면서 압박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박스 안으로 들어갔던 선수들이 내려오질 않으니까 요 앞 공간에서 코벤트리 시티가 볼을 소유하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코벤트리 시티가 여기서 뒤에 있었던 수비수들만 올라오고 앞쪽에 있던 선수들은 내려오는 게 느리니까 이 공간에서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계속 주고받으면서 편안하게 맨유의 압박을 풀어내고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줄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장면도 맨유의 선수들이 왜 이렇게까지 이 앞 공간에서 압박을 안 하는지 수비적인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도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편안하게 패스가 들어가고요. 이미 역습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간이 또다시 광활하게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장면이 이 경기뿐만 아니에요. 본머스와의 경기도 보시면요, 아까랑 똑같은 장면입니다. 본머스의 수비수가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맨유의 수비 라인이 그렇게까지 낮지 않습니다. 페널티 박스 위쪽에 형성돼 있죠. 그런데 본머스의 수비수가 점점 더 이 라인과 가까워지면서 뒤쪽으로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오는데 호일룬이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본머스의 수비수가 정말 높은 지역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맨유의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을 때 이 공간으로 이제는 찔러줄 수 있는 위치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호일룬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고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고요. 심지어 이 장면에서는 이 사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데 순간적으로 측면 수비수인 달로와 중앙 수비수인 캄버알라, 두 명의 선수가 소통이 안 되면서 요 가운데 공간을 그냥 비워둔 상태였죠.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올라왔던 본머스의 수비수, 공간이 날 때 찔러줄 수가 있는 환경이 너무나 쉽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편안하게 여기서 슈팅을 하면서 득점을 가져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맨유가 뭐 운이 없어서 하필 맨유를 만나면 상대팀의 공격이 갑자기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맨유의 수비가 조직화가 잘 안 돼 있고 수비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고 게으른 수비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장면들이다. 코벤트리 시티와의 경기에서 사실 맨유가 90분 안에 역전을 당할 만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호일룬이 상대 수비수가 볼을 잡았을 때 여기서 달려들었으면 사실 코벤트리 시티의 수비수가 백패스를 했겠죠. 그러면서 볼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기 때문에 골대와 멀어지는 좋은 수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호일룬이 압박을 안 합니다. 수비수가 볼을 잡았을 때 압박이 안 들어오니까 볼을 가지고 전진해요. 그리고 전진한 다음에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맨유의 수비가 근데 심지어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어요.
앞쪽에서 호일루는 압박을 안 하는데 팀 전체적인 전형은 압박을 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모순적인 장면인 거죠. 선수단 전체는 전방 압박을 위해서 라인을 올렸는데 앞쪽에 있는 선수들은 정작 압박을 안 하니까 라인만 올리고 전방 압박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뒷공간이 열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장면도 편안하게 코벤트리 시티의 수비수가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뻥 쳐줍니다. 그러면 맨유의 전방 압박이 한 번에 무너지면서 반대편에서 코벤트리 시티가 편안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장면도 볼까요? 맨유가 라인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패스를 측면에서 주고받거든요. 이 장면에서는 이제 스로인을 던진 장면인데, 이러면 레시포드가 다가갔어야 되죠. 근데 다가가지 않고 여기서 지켜봅니다. 편안하게 레시포드가 막아야 되는 선수가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뒤로 돌아뛰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레시포드도 달려들지 않고 완비사카도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편안하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는 선수도 놓쳤고 패스를 주는 선수에게도 압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맨유가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 뒷공간을 활용해서 맨유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 좋지 않다는 거죠. 맨유가 공격으로 올라오다가 볼을 뺏겼습니다. 이게 첼시전의 장면인데 볼을 뺏겼으면 곧바로 달려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달려들지 않고 볼을 빼앗긴 위치에서 약간 멍 때리고 지켜봐요. 심지어 달로가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끊겼기 때문에 달로의 뒷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편안하게 첼시는 볼을 빼앗았는데 압박이 안 들어오니 앞으로 찔러줄 수 있는 편안한 장면이 나오고요.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맨유의 측면이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크로스가 올라올 때도 선수를 놓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갤러거를 놓치면서 측면에서 크로스, 여기서 득점이 나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장면들을 보면 맨유의 수비 라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선수들이 팀을 위해서 어쨌든 희생을 하려면 한 발 더 뛰고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 달려들면서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미루는 경향, 지켜만 보는 그런 수비, 이런 수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맨유가 역전을 당하거나 마지막에 극적인 극장골을 허용하거나 이런 장면이 반복되는 게 맨유가 운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맨유급에 있는 선수들이라면, 최고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라면 팬들을 생각해서라도 약간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경기들인 거죠. 테나한 감독의 말과는 다르게 대표적인 장면이 이런 장면이죠. 첼시가 극적인 역전골을 넣었을 때 바로 이 장면이었잖아요. 팔머가 외곽 지역으로 빠지는데 손을 들고 있는 선수만 3명입니다. 나가서 막아라, 서로 막으라고 지시만 하고 있고 따라가질 않으니까 팔머가 편안하게 이 공간으로 뛰어나오고요. 맨유의 선수들은 손가락 지시만 했을 뿐 아무도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팔머가 편안하게 볼을 잡아서 슈팅, 득점이 나오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맨유가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이 수비 라인을 흔들려고 오른쪽에서 볼을 잡다가 측면으로 넘어와서 반대편 측면으로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아무래도 맨유의 수비가 한쪽에 쏠려 있다가 반대로 넘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비수 한 명이 끌려나가면 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때 맨유의 수비수들이 미드필더가 내려가거나 중앙 수비수가 이 공간을 채워주거나 무언가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한, 그리고 사실은 이 한 명 한 명 선수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선수들이 같이 이 공간으로 와야 공간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장면이 맨유가 앞서 있었던 시간, 그리고 추가 시간 6분이 지났을 때였죠. 경기 끝나기 거의 한 1분 전, 2분 전의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또 떨어져서 공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첼시의 공격수가 드리블을 해 나가는데 이 공간이 좁혀지질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시간이 거의 한 5초 정도 흘렀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 공간을 좁혀주지 않으니까 마두에케가 볼을 잡고 있는데 마두에케가 치고 달릴 수 있는 공간이 넓게 형성돼요. 그리고 달로도 아마 이제 어떤 수비였냐면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마두에케가 왼발을 쓰니까요. 그러니까 달로 입장에서는 뒤에서 누군가가 이 공간을 커버하고 있겠거니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마두에케의 왼발이 무서우니까. 그런데 달로의 예상과는 다르게 뒷공간에 아무도 마크를 안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두에케가 편안하게 볼을 끌고 들어가다가 여기서 달로가 공간을 커버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 때문에 극적인 동점골을 또 먹혔죠. 맨유가 수비적인 적극성도 부족하고요. 심지어 서로 간의 소통도 잘 안 돼요. 손가락질만 하고 있고 어떤 선수가 뛰어나갈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이런 비워두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맨유가 전방으로 볼을 걷어냈을 때 코벤트리 시티가 안쪽으로 다시 밀어 넣으면서
역습과 같은 상황이 됐거든요. 분명 여기서 코벤트리 시티에 아주 좋은 찬스가 나옵니다. 센터백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맥과이어와 카세미로 두 명의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풀백인 달로가 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에 측면으로 패스가 전개됐을 때 맥과이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카세미로 혼자 있기 때문에 달로가 가운데로 들어왔으면 이 공간으로 다시 들어온다거나 누군가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달로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냐면 카세미로에게 앞에 있는 선수를 너가 막으면 내가 뒤로 가겠다 라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카세미로는 달로의 말을 듣지 않고 뒤로 빠져요. 그리고 달로도 이 선수를 향해 달려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의 움직임은 아무도 체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카세미로도 뒤로 움직이고 달로도 달로 생각대로 뒤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는 자유로워지고 맥과이어는 측면으로 끌려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이로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편안하게 볼을 받아서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맨유 선수들의 소통의 부재 그리고 게으른 수비, 아마도 이 맨유 전체적으로 테나하 감독이 수비적인 조직력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장면이고요. 선수들의 소통이 사실은 이번 시즌 내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경기마다 아까 코벤트리 시티 그리고 첼시전 그리고 지난 본머스전도 아까 보여드렸던 장면 똑같잖아요. 캄부알라는 나는 가운데 있을래, 오른쪽에 있는 달로는 나는 측면으로 나갈래. 수비 라인에 미스가 나오니까 가운데 있는 공간이 그냥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 한 번만 뿌려주면 편안하게 이 공간에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장면들이 맨유의 안 좋은 실점률, 그리고 맨유가 극장골을 매번 먹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맨유가 역전골을 먹힐 때마다 가르나초가 빠질 때가 많거든요. 가르나초가 빠지고 안토니가 들어와요. 이제 그 순간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가르나초가 지쳤으니까 조금 더 수비적으로 가겠다, 혹은 안토니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런 교체인 건데, 그 교체를 하는 순간 가르나초의 역습이 없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더 과감하게 올라와서 공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점도 맨유가 최근에 극장골을 많이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나하 감독이 그냥 단순하게 오늘 경기를 이겼으니까 우리가 실수가 있었지만 부끄러운 경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맨유가 가지고 있는 서로 수비를 미루는 경향성, 그리고 선수들이 게으르게 뛰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매우 강하게 질책을 하고 선수들이 조금 부끄럽게 느껴야 경기력의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을 맨유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지금 문제가 크게 나오는 거고요. 아마도 코벤트리 시티에게 이렇게 3대0으로 앞서가다가 3대3으로 따라잡히는 이 경기를 테나하 감독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맨유의 팬들은 매우 굴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테나하 감독의 이 맨유에서 남은 경력, 다음 시즌 유임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상황에서도 아마 이러한 경기들은 테나하 감독에게 긍정적이지 못한 효과로 발휘될 수가 있다.